네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스스로 변화하고 창조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죠. 대전 서구청은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특별상과 전국 자원봉사 축제 대상을 수상했고, 또 정부 합동 자치구 평가 최우수상을 받는 등 큰 성과를 냈습니다. 이 같은 결과는 청장님께서 겸허한 자세로 구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행복 구정을 이끌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특히 지난해 서구 균형발전위원회를 만들어 서구 100년의 미래를 구축하는 등 지난해 활발한 구정활동으로부터 구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장종태 서구청장을 만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. 청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참 반갑습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네, 건강하시네요. 예. 네. 먼저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제 새해도 되고 했으니까 새해 인사와 더불어서 덕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50만 서구민 여러분, 그리고 올해 TV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서구청장 장종태입니다. 금년 한 해 붉은 원숭이의 해, 기운이 넘치는 해라고 합니다. 이 넘치는 왕성한 기운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는 뜻깊은 해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청장님께서 이제 새해 인사 참 아이고 국민들이 힘을 얻으실 것 같아요. 그래요. 네, 감사합니다. 예. 이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. 어떤 일이 생각나시는지요? 예, 2015년도 참 일 많이 했습니다. 우리 처녀 이 공직자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열심히 해준 결과 실제적으로 참 많은 성과도 냈습니다.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을 우선 얘기하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행복드림 릴레이 운동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. 행복드림 릴레이라는 것은 마치 육상에서 이어달리기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봉사활동을 하고 한 사람이 다음에 봉사할 사람을 이렇게 지정을 해서 봉사활동을 이어나가는 것인데, 이 활동이 상당히 많은 주민들의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기도 했지만, 이것이 중앙에서 볼 때 우리 국민들의 통합을 조금 이끌어가는 아주 참 좋은 정책이다라고 해서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도 전국의 최우수 통합정책 사례로 5개를 선정하는데 우리 이 행복드림 릴레이가 들어갔습니다. 네. 예, 그만큼 많은 호응을 받았던 정책입니다. 듣고 보니까 그 행복드림 그 정책이 아주 굉장히 우수한 또 그런 결과를 낳으셨군요. 네,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. 네. 예. 자, 다음으로 서구청이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공동지원센터가 생기면서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아주 큰데요. 네. 그 장종태 청장님께서 이제 후보 시절 공약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. 예, 그렇습니다. 예. 얼마 전 또 개소를 본격적으로 해서 이제 운영하고 계시다고 해요. 예, 그렇습니다. 소회가 남다르실 텐데 한 말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제 선거 공약이기도 했고요. 많은 그 준비 과정을 이렇게 거쳐서 1년 6개월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금년 1월 1일 출범을 했습니다. 그리고 엊그제 21일 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주신 가운데 정식으로 개소식을 가졌는데, 우리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알찬 운영을 통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다가가도록 알차게 운영하겠습니다. 네.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공동주택지원센터 참 앞으로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예. 자, 그렇다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목적 내지 취지, 또 아니면 공동관리주택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예, 우선 우리 서구가 전체 약 62% 정도의
구민이 네. 약 11만 한 3천 세대 정도가 이 공동주택, 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만큼 이제 아파트에 거주하는 구민이 많은 것만큼 어떻게 우리가 이 공동주택 관리를 알차게 해주느냐 하는 것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고 네, 봤기 네.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고요. 특히 이제 우리 서구가 둔산 신도시 개발할 때 지어진 아파트들이 많은데 네. 약 15년 이상 된 이 아파트가 한 75%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아파트의 이 관리에 우리가 그 효율적인 관리야말로 국민들의 행복 지수를 높여줄 수 있다. 이렇게 판단을 했었었고요. 네. 또 실제 그동안의 어떤 우리 대한민국의 이 주택 정책이라고 하면은 부족한 주택들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공급해 주는 쪽, 네. 이런 쪽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지금은 이 생활 수준도 향상됐고 어떻게 아파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중요한 문제다. 그래서 사실 우리 대한민국 주택 정책도 공공성 차원에서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를 하는데 좀 추세가 네. 그쪽으로 조금 변해가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. 네.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파트의 투명한 관리, 또 그 투명한 관리를 통해서 관리비를 좀 절감해주고 아파트로 인해서 조금 공동체 문화가 훼손된 이런 부분을 좀 복원하고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알찬 관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. 서구민이 이제 거의 62% 정도가 이제 공동주택, 아파트 같은 그런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효율적인 관리가 이제 가장 큰 문제를 대두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잘 관리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죠? 예, 그렇습니다. 서구 관리비,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비가 또 다른 도시에 비해서 높다고 하셨는데 또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또 방법을 좀 갖고 계신가요? 예, 이게 지난번에 이제 1년 6개월 준비 과정이 그런 그 연구 용역을 하는 그 과정이 좀 있었는데요. 거기에서 살펴보면은 네. 우리 서구의 아파트 관리 비용, 평방미터당 산출된 관리 비용이 2,364원이더라고요. 네. 예. 근데 서울특별시가 2,370원. 그럼 거의 대등하네요. 서울시하고 비교해도 한 6원 차이밖에 안 나고 네. 대한민국 전체 평균이 2,048원 정도 되니까 네. 우리 서구가 대전에서도 우리 서구가 아파트 관리비가 상당히 좀 높다. 또 우리 또 서구 내에서도 관리비가 낮은 데는 불과 뭐 1,140원대 있는 그런 아파트가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아파트는 4,480원 정도 네. 이런 그 관리비가 들어가는 아파트가 있습니다. 물론 아파트라는 것이 좀 연식이 좀 오래된 아파트 관리비가 좀 더 들 테고 네. 아파트 뭐 경비를 조금 많이 두고 있는 데가 좀 더 들 수 있겠고 이런 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똑같은 연식의 똑같은 아파트 단지 규모라고 하면은 아파트 관리비가 그렇게 차이가 나야 될 이유는 없다. 네. 그러면 결국 저희들이 이 관리를 통해서 어떻게 관리하는 데가 똑같은 연식이나 규모에서 관리비가 낮으냐. 네. 이런 것은 상호 비교하다 보면 충분히 거기서 아파트 관리비 절감 요인을 발견해서 우리가 추진해 나갈 수 있다. 네. 예,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컨설팅을 통해서 해주었던 것이 우리 둔산의 뭐 A 아파트의 경우에도 그 단지 내 공공성이 있는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이런데 그 전등을 전부 LED로 조금 교체하는 것을 우리가 컨설팅을 해줬는데 그대로 따라서 해줬거든요. 네. 한 달에 전기료로 절감되는 것만 1,200만 원 정도씩이 절감이 됩니다. 이런 것이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는데요. 이런 것을 통해서 아파트 관리비를 절감시켜 나가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실 관리비라는 것이 뭐 작은 데는 뭐 2, 30만 원도 들어가고 큰 대단지 아파트야 뭐
5, 60만 원도 들어가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관리비 이거 내고 우리 주민들이 이 관리비 어떻게 쓰여지는가, 정말 적정하게 쓰여지는가,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. 이런 관심들을 좀 일깨워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아파트 주민 학교를 통해서 주민들이 아파트 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. 이런 주민들이 관심, 또 우리가 정확한 어떤 컨설팅을 통한 지원,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과 아파트 관리비의 절감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. 네,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대전 서구 장종태 청장님으로부터 또 새 인사와 더불어 인터뷰 함께하고 계십니다. 자, 다음으로는요, 청장님. 네. 서구 구민을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로 행복마을을 조성했다고 예. 들었습니다. 좀 예.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우리 서구가 대전에서는 최초로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 친화 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2015년도 작년도가 친화 도시 사업 추진 원년이었었는데요. 저희들이 사업 대상지를 좀 물색하는 과정에서 네. 여성 친화 도시라는 그 자체가 성적인 어떤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회적 취약계층, 여성이나 아동이나 노인, 어르신들의 이런 도시 생활을 조금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낙후되고 조금 손을 조금 봐줘서 쾌적한 그런 도시를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는 대상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네. 도마동에 있는 원도심의 배재대학교 후문 쪽을 좀 선택을 해서 했는데, 사실 사업하기 전에 그쪽에 현장에 가보니까 도로가 거의 뭐 잡초나 뭐 쓰레기로 이렇게 쌓여 있고, 담벼락에는 각종 낙서나 뭐 지저분한 것들로 놓여 있고, 도시가 이 가로등이 깨져서 좀 어둡고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. 네. 그래서 우리가 지정을 받아서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. 이 사업에 한전하고 우리 KT 그리고 우리 서부경찰서 이런 배재 대학교까지 포함해서 유관 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그 사업을 진행했는데, 정말 여성이 생활하기 편리한 도시로 완전히 좀 탈바꿈시켰습니다. 전주를 한전에서 새롭게 놓아주고 거기에 등을 LED로 교체해주고요. 네. 또 우리 서부경찰서에서는 그 안심벨 이거 설치를 해주고, 또 배재대학교에서는 담장을 도색하고 뭐 그림을 여기다 아름답게 꾸미고, 네. KT는 뭐 전화박스를 개조해가지고 뭐 작은 그 책방 형태로 이렇게 개조해주고 뭐 이렇게 하고 조성을 했는데, 대전시나 여타 구에서도 이렇게 와서 보고 참 잘 됐다, 이걸 좀 확산시켜서 나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, 저희도 금년에 또 새로운 대상지를 발굴해서 여성 친화 거리 조성을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, 다음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는데요. 그 밖에 또 올해 중점적으로 또 추진할 사업이 있다면 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금년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, 우선 작년도에 우리가 도시 균형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서구를 4개의 권역으로 나눴습니다. 둔산같이 도시개발에 아주 잘 되어 있는 지역하고, 또 관저나 도안같이 지금도 도시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지역하고, 또 도마동이나 변동같이 원도심 지역, 기성같이 미개발지역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 권역에 좀 맞는, 특성에 맞는 개발 전략들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우리가 도시발전 균형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, 거기에서 61개 과제가 선정이 됐습니다. 그래서 금년부터는 도시 균형발전 기본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그 원년으로 삼아서 착실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.
또 하나는 우리 서구가 대전의 중심구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 축제가 좀 타구에 비해서 우리 대전을 대표하고 우리 서구의 또 어떤 위상에 걸맞는 축제가 없었던 것이 몹시 아쉬웠었는데 네. 금년에 대전 서구 힐링 아트 페스티벌이라는 타이틀, 아트를 소재로 한 축제를 금년 5월에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축제가 잘 성공적으로 추진이 돼서 우리 서구의 대표 축제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대전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전 직원이 함께 알차게 준비해서 축제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. 또 보다 소소한 것들일 수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많은 일자리나 좋은 일자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참 요청되는 시기인데 금년에 희망 일자리 드림단을 좀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또 청년 일자리 지원센터 네.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영세 기업들이 함께 공동 창업할 수 있는 협동조합 창립 지원 센터 등을 우리가 이번에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청장님을 직접 뵙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. 네, 청장님으로부터 또 서구 미래에 서구의 또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. 네. 또 그런 사업들이 또 서구민들을 위해서 알차게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장종태 서구청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